안녕하세요, 우유나무입니다. 오늘 소개할 빌드는 일명 에너지파라 불리는 신성한 진노 인퀴지터입니다. 이 빌드를 제대로 이해하시기 위해선 신성한 진노와 피석화 버프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피석화 버프는 저번 빌드에서 소개해드렸으니 이번에 신성한 진노에 대해 다음 세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전환, 컨버트와 집중유지, 채널링, 그리고 단계 획득이죠. 먼저 집중유지는 위 영상에서 보시듯 주문의 시전키를 눌러 유지한다면 캐릭터가 집중유지, 즉 채널링 상태가 되어 신성한 진노의 채널링의 이펙트가 일어납니다. 캐릭터 주위가 진동하며 이펙트가 생기고 이 집중유지를 완료한다면 여기서 단계 획득이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캐릭터의 시전 속도에 따른 차징을 얻게 되죠. 이 차징은 한 번에 하나씩만 얻을 수 있지만 여기 설명란처럼 희귀 또는 고유적을 채널링 이펙트에 명중시키면 추가로 하나의 단계를 얻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계단이 20개가 있고 한 번에 하나씩 올라갈 수 있지만 이 다른 고유적이나 희귀적이 있다면 한 번에 2계단씩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죠. 컨버트는 말 그대로 어떤 피해를 다른 형태의 피해로 바꿔준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시는 신성한 진노는 물리 피해로 이루어져 있지만 스킬 자체의 능력으로 절반인 50%가 번개 피해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머지 절반을 아이템과 스킬 옵션을 통해 50% 전환을 추가하여 총 100%의 번개 피해로 바꿔줄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3개 포식자 고정 옵션과 장갑 접도 옵션을 통해 40% 추가 물리 피해 전환 옵션을 챙겼고 찬란한 허영심 군단 주얼의 대체 스킬 로드인 육체 번개화를 통해 100%로 맞춰준 상태입니다. 이 방법은 정석이 아니며 여러분의 입맛대로 이 컨버트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번개 숙련 노드인 40% 전환 숙련 노드를 확보하시고 장갑의 옵션에서 나머지를 챙기는 방법도 있죠. 그렇다면 이 빌드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기 위해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인퀴지터입니다. 인퀴지터는 위 정의로운 섭리를 통해 치명타 확률과 함께 기본 스탯인 힘과 지능의 높은 수치를 획득할 수 있고 이 힘은 생명력에 보너스를 주며 노드를 통해 주문 피해에도 영향을 주고 지능은 에너지 실드량을 늘려주기 때문에 양쪽 다 도움이 되죠. 이를 통해 높은 스탯을 확보하여 다음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 첫 번째 가이드 영상에서 알려드렸듯 데미지는 상대방의 저항 수치에 따라 보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보정 수치를 얻기 위한 과정이 패스 오브 엑셀에선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정치 자체를 무시할 수 있는 이 노드를 통해 인퀴지터는 상대방 저항에 대한 유연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인퀴지터의 이 나머지 두 노드를 통해 추가 데미지와 회복력, 저주 감소치 보정을 받아 공방 모드에서 훌륭한 성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범용성입니다. 신성한 진노는 일반적으로 채널링 상태에서 주변의 적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다가오는 다수의 적에게 데미지를 주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링 상태에서 얻은 단계로 한 번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체력이 높은 적에게도 유효하죠. 뿐만 아니라 인퀴지터는 데미지 타입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재해 전령을 이용한 적 사망 시 주변 데미지로 매핑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단 하나, 집중 유지입니다. 집중 유지는 말 그대로 가만히 서 있는 상태와 다름없기 때문에 투사체와 적의 공격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패스 오브 엑자일은 움직임으로 적의 공격을 방지하는 것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큰 단점이기도 하죠. 이 단점을 파해하기 위해 인퀴지터의 노드와 피석화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세한 설명을 위해 POV를 보시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빌드는 DPS가 225만입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은 바로 이 채널링입니다. 집중 유지 상태에선 초당 225만의 데미지를 주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은 20단계를 모았을 경우 주는 데미지입니다. 1400만의 데미지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20단계를 모으기 위해선 초당 225만의 데미지를 주는 이 채널링을 20번 모아야 합니다. 그렇게 모으면 1400만의 데미지를 한 번에 줄 수 있게 되겠죠.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시선 속도를 10에 가까운 수치로 조정을 했고, 이에 따라 설명하면 1초에 225만의 데미지를 채널링 상태로 주게 되고, 근접한 적이 희귀 또는 고유적이라면 1초에 20번을 차징할 수 있으니 1초에 맞춰 집중 유지를 해제하면 1400만의 데미지를 추가로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DPS는 1625만의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가정이 나오는 것이죠. 비록 프롤로그의 영상은 제 세팅이 좀 더 높은 단계로 구성되어 있지만 POV의 성능으로도 가디언이나 사이러스 같은 보스들을 처치하는 데는 영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스킬에선 각성한 화염 추가 보조를 사용하는 것 정도만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오라나 방어 기제이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신성한 진노는 물리 기반 피해이기 때문에 이에 베이스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화염 피해로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잼 레벨이 5레벨이 되면 신성한 진노의 레벨을 한 단계 올려주기도 하죠. 일반적인 빌드라면 한 원소에 집중된 세팅을 갖게 되지만 인퀴지터의 경우 모든 원소 피해가 치명타시 무시되기 때문에 큰 데미지 상승을 주며 각성한 잼임에도 50카라는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템에서 중요한 것은 감시자의 눈과 키클로프의 고리입니다. 보통 감시자의 눈은 엘더나 우버엘더를 처치해야만 나오는 귀중한 아이템이죠. 대부분의 빌드에서 이 감시자의 눈은 적게는 몇억에서 몇십억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감시자의 눈은 제가 사용하는 것으로 여기에 무슨 오라의 영향을 받을 경우 얻게 되는 능력치들이 정말 엄청나죠. 이 옵션이 두 개가 함께 있는 경우 빌드에 상당한 이득을 가져다 줌에도 이 감시자의 눈은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가격이 몇십 카도 안 되는 아주 저렴한 아이템입니다. 키클로프의 고리는 착용자의 기본 능력치를 상당치만큼 상승시켜주며 이 능력치에 따라 인퀴지터는 두 가지 면역 상태를 얻습니다. 인퀴지터의 능력치는 기본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익이 상당하며 거기에 따른 이 면역 상태는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제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제 아이템 세팅에 대해서 유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기에서 캐스터들의 기본 확보 옵션인 스킬잼 레벨과 함께 주문 시전 시 냉기 피해 추가를 확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 가학성애자 스킬군 주얼 노드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성한 진노는 번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감전이 가능하고 각성한 화염 피해 추가가 있어 점화가 가능하며 이 무기에서 옵션을 확보하면 냉각 효과까지 줄 수 있어 이 가학 성의자를 통한 데미지 증가를 최대치까지 얻을 수 있게 되죠. 이 외에는 장갑에서 낙담과 번개 피해 전환, 만약에 이 옵션을 다른 곳에서 챙기셨다면 번개 피해 체력 흡수를 챙겨주시면 되고, 신발에선 물리 피해 몇 %를 원소 피해로 전환하는데 가능하다면 번개 피해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신성한 진노 인퀴지터 빌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패스 오브 엑자일의 스킬들만큼 그에 따른 빌드들도 정말 많고 신성한 진노처럼 나름의 로망을 가진 스킬들도 존재합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성능과 재미 모두 제가 보장하니 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우유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